중후반에 경찰 공무원 한 분이 찾아오셨었어요. 근데 이분은 발표 불안을 넘어서 그 말더듬 현상이 심해서 오신 경우였어요. 근데 말더듬 그러면 보통은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어떤 경험들이 좀 더 그 말로써 나타날 때 불안 증세, 좀 뭐 심장이 뛴다든가 아니면은 좀 홍조를 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, 말더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,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의 어떤 불안감 느끼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반응과 피식피식 웃는 것과 또 약간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눈빛들,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히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.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하나의 그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것 때문에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. 네, 이분이 중간 간부시니까 여러 가지 의뢰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뭐 아침 조회 같은 경우 국민의례도 있겠죠. 그 다음에 특히나 포상 의식,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뭐 그 상장의 내용을 대독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발음도 안 나오고, 또 처음에 이제 정렬을 시킬 때 뭐 차렷 열중샷 할 때 차차차 려자가 안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 일단 어떤 한 가지에 걸린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 더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주위에서 피식피식 웃기 시작하고, 나의 그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웃고, 또 나는 점점 답답해지는데 그러한 느낌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모멸감까지도 들고, 그럴 땐 정말 도망가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도 아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점점 느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안 돼서 이제 여기 오시게 됐어요. 언제부터 시작됐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더듬이 시작이 됐대요.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책을 읽으라 그랬는데 더듬었죠. 뭔가 그때 자기가 자신감도 없고 또 가정도 뭔가 그렇게 단란하지 못했었어요. 엄마가 클 때까지, 장성 갈 때까지도 한 번도 돌아보시지도 않고 연락도 끊겼던 거예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에 대한 원망이 되게 컸었어요.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자신감도 없고, 자기는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을 못 받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평상시에 민감하고, 뭔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되게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됐었겠죠.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굉장히 크게 한번 터진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경찰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이제 맨 처음에는 그러한 역할이 없어서 편했었는데, 이제 간부로 승진하면서 그런 역할을 맡다 보니까 옛날에 불거졌던 그런 기억들과 또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성인이 돼서도 또 이런 일들을 감내해야 되는 그 불편함들이 증폭되면서 상당히 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됐던 건데, 이분에게는 자기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주 가장 그 깊은 코칭을 했어요. 뭔가 하면 사실 우리의 생각들, 또 불안했던 것들, 또 옛날에 대한 과거의 기억들,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남는 것들은 하나도 없거든요. 그 옛날에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고, 본질은 자비고, 또 무한한 능력이고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이분에게는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전달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그러한 통찰이 느껴져서 통찰을 하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주요하게 된 케이스예요. 포인트는 그 전에 옛날에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은 이분이 깊게 받아들이신 분이니까 사실은 과거, 현재,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, 그 개념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느껴졌던 모든 생각들, 특히나 안 좋은 기억들,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거다. 그것들 이분은 빨리 받아들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고, 또 자기의 진짜 자기 실존,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을 알고 싶어 하는 노력이 상당히 많으셨던 분이에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
이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단박에 그거를 이해하시고 자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참나에 관한 산, 저희가 하는 그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정리해 놓은 그 선언문이 있어요. 그거를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옛날의 습관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면 안 좋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탁월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생각들은 사라지니까 자기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래부터 있던 그런 무한 자신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한 거죠.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잘 실행을 하셨어요. 그 기쁜 아주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. 그런데 최근에 처음으로 이 뭐 그냥 의식을 거행하는 것 말고 이 자기 이제 팥줄 소장에서 본부로 들어가서 실내에서 하는 그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맡게 됐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대요. 그런데 주위로부터 프레젠테이션 정말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. 이분이 발표 자체가 힘들고 이 불안하고 말더듬이 심했었는데 아주 편하게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컨텐츠와 발표하는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죠.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 것은 자기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날이 왔다고 참 감격해하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참 저도 감사했고 또 이렇게 완연하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는 이분의 의식이, 그러니까 마음이 얼만큼 간절하고 뭐 경제도 나오지만 얼만큼 간절하냐, 얼만큼 철저하고 깊으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코칭도 어떤 스킬보다는 좀 더 아주 본질적인 것, 그래서 또 본인도 실존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코칭이 아주 단박에 들어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아주 완전히 일반 프레젠테이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그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